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한 국민학교 교실은 왜 이토록 선명하고 따뜻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을까요? 그저 낡은 나무 책상과 칠판만이 전부였을까요? 마치 흑백 사진처럼 정지된 듯한 교실 풍경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간이 품고 있던 시간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중요한 토대였으니 말이죠.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유년 시절 기억을 다시금 소환하며 그 익숙한 공간이 지닌 숨겨진 의미와 시대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단순히 아련한 추억팔이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속에서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맞물려 있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약속드릴게요. 어쩌면 그 교실은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의 특별한 세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국민학교 교실의 물리적인 모습을 재구성하며 그 시대의 초상을 함께 그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그때 그 교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마도 낡고 거친 나무 질감이 손끝에 고스란히 느껴지던 책상과 의자였을 겁니다. 오랜 세월 아이들의 손때가 묻고 이름 모를 낙서와 빼곡히 새겨진 흔적들이 그들의 풋풋한 비밀과 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어떤 책상 위에는 칼로 깊게 파인 이름 석자가, 또 어떤 책상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을 테고요. 교실 한편에는 겨울이면 빨갛게 달아오르던 난로가 자리했을 겁니다. 그 위에 올려져 따뜻하게 데워지던 도시락의 구수한 냄새는 아직도 코끝을 간지럽히는 듯합니다. 꽁꽁 손을 녹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덜 마른 양말을 난로에 걸어 말리다가 홀랑 태워버려 선생님께 혼나던 친구의 모습도 떠오르네요. 난로는 단순히 추위를 막는 도구를 넘어 겨울날의 교실의 따뜻한 정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였죠. 그리고 교실의 가장 앞쪽에는 늘 분필가루로 하얗게 뒤덮여 있던 낡은 칠판이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또박또박 쓰여지던 글씨들은 우리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죠. 때로는 장난스러운 그림이 몰래 그려지기도 하고 중요한 학급 공지가 붙어있기도 했던 그야말로 교실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칠판 아래에는 주번 일지가 놓여 있었을 텐데요. 매일 돌아가며 맡았던 주번의 역할은 어린 우리에게 작은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칠판 지우개를 털고 물통을 채우고 교실을 정리하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생활의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실 뒤쪽 벽면에는 학급 문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몇 권 안 되는 낡은 책들이었지만 쉬는 시간마다 서로 빌려 읽으며 꿈을 키우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게 해주었던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공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당시의 교실은 이렇듯 단순한 시설물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깊이 관여하며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죠. 이처럼 국민학교 교실은 단순히 학습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함께 숨쉬고 웃고 배우며 성장했던 삶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갈등하며 자신만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가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국민학교 교실의 물리적 모습이 그 시대의 교육과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살펴보았죠. 이제는 그 공간을 채웠던 교육 이념과 아이들이 만들어간 작은 사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차례입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단순한 학교를 넘어 해방 이후부터 90년대 초까지 국가가 지향했던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던 걸 아시나요? 그 시절 교실은 애국심과 근면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 이념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획일화된 교과 과정을 통해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익히며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선생님의 가르침은 곧 따를 명령이었고 교실은 작은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질서와 규율을 익히는 첫 번째 연습장이었습니다. 단체 활동은 협동심과 희생정신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별 과제를 수행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익혔죠. 주번 제도는 어떠셨나요? 매일 돌아가며 맡았던 주번의 역할은 개인의 책임감을 넘어 교실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봉사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판을 닦고 교실을 정리하며 친구들의 불편을 살피던 그 경험들이 어린 우리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몸소 체험하게 했던 것이죠. 교단에 서서 엄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의 모습, 교실 뒤편에 걸려있던 반공 포스터나 위인들의 초상화는 그 시대의 교육 철학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교사 중심의 권위적 교육 방식은 학생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선생님은 때로는 따뜻한 조언자로, 때로는 엄한 훈육자로 아이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만든 교육의 장안에서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좁은 교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웃고 울며 성장했죠. 짝꿍과의 우정은 어쩌면 우리 생의 첫 번째 깊은 유대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책상 가운데 선을 그어 영역 싸움을 하다가도 숙제를 함께하고 비밀을 나누며 끈끈한 정을 쌓아갔으니까요. 모든 활동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경험하게 했습니다. 반장 선거는 어린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맛을 보여주었고 친구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때로는 낙선에 대한 아쉬움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죠. 교실 안에서는 때로 장난으로 치부되던 작은 다툼부터 진정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계의 역학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나누어 먹던 점심시간은 어떠셨나요? 김치만 가져온 친구에게 계란말이를 건네주고 귀한 소시지 반찬을 얻어먹으며 우리는 나눔의 기쁨과 함께 친구의 집안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가난과 부유함, 도시와 농촌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은 교실 안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며 아이들의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친구는 늘 새 학용품을 자랑했고 또 어떤 친구는 낡은 책가방을 메고 다녔죠. 이런 차이들은 때로는 부러움이 되고 때로는 안타까움이 되어 아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실은 그렇게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는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네, 교실은 정말이지 어른들의 세상을 축소해 놓은 듯한 작은 사회였죠. 보이지 않는 선들이 아이들 사이에 그어지고 또 지워지면서 관계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에 연필로 그어진 희미한 선 하나가 짝꿍과의 우정을 시험하는 경계가 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선을 넘나들며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짝꿍과 몰래 쪽지를 주고받으며 비밀을 공유하고 숙제를 도와주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던 기억은 어떠신가요? 사소한 다툼 끝에 토라지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함께 웃던 순수한 시절이었죠. 그 작은 책상 위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거리를 가늠하고 공존의 지혜를 익혀나갔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복도는 아이들의 활기찬 발걸음으로 가득 찼고 교실 안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잠시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었죠. 왁자지껄한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사회성을 키웠습니다. 누군가는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공을 찾고 또 누군가는 교실 뒤편의 학급 문고에서 책을 꺼내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교실의 모든 순간이 마냥 평화롭고 따뜻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작은 갈등과 부딪힘도 있었죠. 친구의 약점을 놀리거나 집단 따돌림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고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어렴풋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또 누군가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웠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성장통이 되었습니다. 교실은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솔직한 인간관계의 실험실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학기에 한 번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순간이 있었죠. 바로 성적표를 받는 날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건네주시던 그 종이 한 장에는 단순히 숫자로 매겨진 점수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중압감, 친구들과의 미묘한 비교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좌절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고개를 숙이던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작은 성적표는 아이들에게 경쟁의 의미를 가르치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때로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학교 교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감정과 경험이 뒤섞여 복잡다단한 사회성을 형성하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짝꿍과의 미묘한 관계 설정부터 쉬는 시간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때로는 서툴렀던 갈등과 화해의 과정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아이들은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을 이해하며 더 큰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교실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우정과 경쟁을 동시에 가르쳐주며 우리 인생의 단단한 주춧돌을 놓아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가는 중요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네, 국민학교 교실은 단순히 벽과 책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우리 개개인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법을 익히고 나라는 존재의 윤곽을 선명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던 참으로 특별한 곳이었죠. 그곳은 마치 작은 사회의 축소판처럼 기쁨과 좌절, 우정과 경쟁이 공존하며 우리의 성장을 이끌었던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의 박물관처럼 자리 잡은 국민학교 교실은 단순한 과거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일종의 성장통 실험실이자 사회화의 첫 교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낡은 나무 책상과 삐걱이는 의자들 속에서 우리는 국가가 주입하려던 가치관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은밀히 구축하고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터득하며 나다움을 완성해 나갔으니까요. 지금의 교육 환경과 비교해보면 어쩌면 그 시절 교실은 불편하고 제한된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편함과 제약이 우리에게 강렬한 유대감을 선물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얻었던 교훈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죠. 불편함 속에서 배우는 지혜, 부족함 속에서 피어나는 창의력,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싹튼 끈끈한 정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소중한 가치들이 아닐까요? 이처럼 아날로그적 교실이 주었던 특별한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을 이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 테고요. 그때의 우리는 어렸지만 그 교실 안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며 관계의 복잡성을 배웠고 때로는 좌절감에 고개를 숙이기도 작은 성공에 환호하기도 했죠. 이러한 개인의 아련한 추억들은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이들의 공통된 경험과 겹쳐지면서 단순한 향수를 넘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가를 성찰하게 하는 깊은 공감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대상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치열하게 형성되었던 나 자신과 함께 울고 웃었던 둘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임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학교 교실의 풍경은 단순히 오래된 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관과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아날로그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그 교실은 우리에게 함께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기다림의 미학을,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낡은 교실의 문은 닫혔지만 그 문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는 따뜻한 기억과 소중한 배움의 가치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교실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은
지금의 우리를 이루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교실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학교를 넘어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또 다른 시대의 상징적 공간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